오늘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사장님, 그 임플란트 비용이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66 임플란트는 저 예전부터 있었고요. 예전에 88 임플란트였다가 저 틱톡에 35만원, 33만원 15,000원짜리 혹시 들어봤어요? 그 임플란트가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겠죠. 통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싼 거는 사실 사기나 위험 부담이 많은 거고,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맡기는 것도 있지만 몸통으로 길게 5년, 10년, 20년 이 정도 사이에 내가 쓰고 AS 받고 할 수 있는 거를 중심이 여겨야 되는데 그 치과가 없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걸 너무 위험 부담이 커서 잘 되면 뭐 10,000원 냈는데 랜덤박스 100만원짜리 오면 대박이잖아요. 대부분은 랜덤박스 광고에서 하는 그 사람들은 그 10,000원짜리 100만 명한테 팔아서 조금 남겨먹는 건데 좋은 물건이 나한테 올 확률이 많을까? 그쪽에서 치료받아서 잘 될 확률은 거의 물론 있긴 하지만 적을 거고, 탈났을 때 AS가 그렇게 힘들고 그 병원이 오래 유지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게 그래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 시간의 비율 같은 것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AS의 문제인데,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 쏟아도 탈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몇 개 안 되면은 커버를 하겠지만 이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직원 월급 주고 월세 내서 유지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수익이 나야지. 난 열심히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불만만 계속 많아. 그러면은 그 원장님 도망가겠죠. 슝 도망가면 그 환자는 내 몸 안에 있는 임플란트를 회사도 모르고 규격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부탁을 해야 되는데, AS 건이 안 생기게 꼼꼼하게 잘했던 사람이라면 안 도망갔겠죠. 저희가 기준이 뭐냐면 그 경계선이에요. 병원이 망하진 않고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S 끝까지 가려면 내가 안 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게 우리 범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5만 원 아예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 왜냐면 재료비만 해서 인건비 말고 재료비만 해도 그만큼 들 텐데, 좀 싸게 산다고 하면 좀 더 쌀 수도 있지만 거기에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기계값에 인건비 들어가면 당장 마이너스인데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부가적으로 이것저것 붙일 거란 말이에요. 뭐 자기 아버지 재산, 엄마 재산, 뭐 마누라 재산 다 걸어놓고 문제 생기면 다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병원 가겠지만 그 병원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처벌합니다. 이름 앞에 숫자를 붙여서 의료 단가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마케팅의 한 영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저희 매형이 수원 사람인데 대전 와서 제일 특이한 게, 여기는 어떤 요리가 맛있어요 라는 광고가 없이 칼국수 3,500원 딱 크게 대문만 할 수 있죠. 칼국수 3,500원 가격이 모든 걸 정보를 주는 건데, 그게 3,500원짜리가 엄청 좋은 칼국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최고의 메리트.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식중독만 안 걸리면 되지만 임플란트는 5년 10년 뒤를 봐야 되는데 탈라면 누구한테 손할 거라고. 가격이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그 치과는 초반에 흥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가격 때문에 짧은 시간만 투자해서 대충 환자를 보게 되고, 그러면 AS 건이 많아지면서 결국 신규 환자 수익은 없고 AS 건만 많아지면 결국 문 닫고 딴 데로 가겠죠. 이름이 바뀔 겁니다. 88 플란트도 사실 수익성이 담보가 안 돼서 망했는데 새로운 신기술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가지 말란 뜻이에요. 가면 안 돼요. 임플란트 비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금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인데, 치과에 가서 막상 또 상담을 받아보면 거기에 플러스 되는 항목들이 붙으면서 낮은 금액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일반적인 치과 금액하고 비슷한 치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88 플란트가 망했잖아요. 왜 망했냐면 수익이 안 되니까 망했겠죠. 이분이 어딘가에 갔어요. 다른 임으로 또 해. 왜? 수익이 안 되니까. 똑같이 뭐가 붙겠죠. 그래서 붙어가지고 가격을 만들어내 보면 결국 큰 차이가 없는데 AS는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몇 년 뒤에 가면 AS 건들이 많아지면서 자진 폐업 쪽으로 갈 겁니다. 저희도 임플란트 가격을 예전보다 낮췄어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임플란트가 얼마였을 때 뼈이식, 골리식이라는 비용을 잘 개념이 없어서 사람들이 똑같다가 난이도가 똑같다 생각하는 시절이었고, 임플란트가 대중화되고 보니까 난이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하는 방송도 보면 난이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럼 기간과 비용이 달라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 비용이 우리 병원 기준으로 낮춰졌을 때 보면 골리식 비용이 난이도 따라서 차별화가 확실하게 됐어요. 뾰식 비용이 우리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한번 달라지고 보철하는 방식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해서 예전보다는 싸졌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의 혁신, 테크닉적인 면이랑 보조하는 기구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조금 탈나는 건 피해가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비용이 일부 낮춰진 건 있어요. 우리 병원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을 보고 임플란트를 보고 뼈를 보고 그 저작을 어떻게 유추해내서 찾아내는 답을 찾아낼 때 나만큼 기술 갖고 있거나 솜씨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쳐낼 수 있는 일의 기준으로만 일이 있기를 원하지, 더 많아지면 내가 너무 고달파지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엄청 손이 빠르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거의 반 가격을 다운시켜서 만약에 한다, 거의 4배에서 8배 정도가 엉망이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몇 년 내에 망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가격이 싼 치과가 있어요. 장점은 있어요. 가격이 싸니까. 근데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야. 확률이 너무 희박한 데다가 내 몸을 투자했다가 생기는 문제는 그 본인이 감수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래 있는 치과, 근데 비용이 저렴한데 그걸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오래 가고 있는 치과가 제일 기본이고, 그보다 훨씬 싸다 그러면은 복권이라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잘 되면 본인 덕이고 안 되면 본인 책임져야지. 우리가 오늘 찍고 있는 유튜브 내용 보다시피 한번 망가지면 비용이 곱절곱절 이상 늘어나요.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추천은 안 합니다. 가까운 분, 친한 사람이라면 가지 말라고 하고, 미운 사람이면 거기 가라고 하지. 책임은 안 진다.